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오늘 첫 문을 열었습니다. 70년 가까이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로 유지됐던 국내 주식거래 시장이 복수 경쟁 체제로 전환이 된 건데요. 대체거래소가 생겨나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 한국증권학회 회장님,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식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복수거래소 체제로 본격된 건데요.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이 대체거래소를 도입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로 인해 변화하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가장 먼저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나라는 자본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 계좌 수도 한 1,400만 개, 그래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상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정규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1956년에 대한증권거래소라는 정규거래소가 생겼고 그게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입니다. 근데 7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거래소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거래소도 이제 여러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거래소도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을 대변하기 위한 거래소가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투자자의 니드가 많이 다양화됐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상당히 스마트하신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거래 시간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좀 제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투자자들의 니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대체 거래소가 하나 오늘 출범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와의 차별점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인지를 하시다시피 거래 시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국거래소에서는 9시부터 3시 반까지였는데 대체거래소는 그 전에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하는 프리마켓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정규 시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애프터마켓. 요 이제 애프터마켓이 어떻게 보면 대체거래소의 가장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말씀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주문 방식이 이제 네, 좀 네. 달라진 건데요. 그러니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한국거래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중간가라든가 스톱 지정가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주문 방식이 도입이 됐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상이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수료 인하, 거래 시간 또 주문 방식 등 개괄적으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차차 다시 짚어가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문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수의 거래소가 시행이 되면서 거래 주문을 냈을 때 또 그중에 하나에서만 체결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지켜져야 하는 것이 증권사들의 최선 집행 의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최선 집행 의무라고 하는 것은 증권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주문을 냈을 경우에 그 주문 낸 것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거래소로 주문을 전송해주는 그 의무를 우리가 최선 집행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이제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면 뭐냐면 가격이라든가 두 거래소가 두 개다 있다 보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가격 차이가 좀 존재할 테고, 그래서 투자자한테 유리한 가격, 그리고 투자자한테 유리한 수수료, 그리고 체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문을 두 거래소 중에 한쪽으로 전송을 해주는 의무를 우리가 최선 집행 의무라고 하고요. 그 최선 집행 의무는 SOR이라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체거래소 출범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이 SOR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을 하느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이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대체거래소가 가지는 이점이 한국 거래소보다 거래 수수료가 20에서 40% 정도 좀 싸다는 그런 점인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벌써 실제로 오늘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하면서 지난 주말부터 몇몇 증권사에서 이제 거래소 수수료를 좀 인하를 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피부로 안 와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수료라는 큰 개념이 있고 그 수수료라는 안에는 증권사한테 지급하는 뭐 기본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관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거래소에다 지급하는 체결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예탁 결정원에도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수료 금액 자체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P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래서 유관기관 수수료 이번에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인해서 인하되는 거는 이제 유관기관 수수료고요. 어차피 이제 그것도 다 투자자가 지급을 하는 그런 수수료이긴 한데 그래서 그게 기존의 한국거래소에서는 0.0023%였는데 이게 이제 대체거래소로 가면서 시장가 같은 경우에는 0.0018% 그리고 지정가 같은 경우에는 0.0013%까지도 인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뭐 그게 큰 금액은 아닐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는 이제 그 유관기관 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서 전체 증권사가 기존에 그 투자자에게 부과했던 그 수수료 자체가 인하가 되는 그래서 최근에 뭐 키움이라든가 키움은 원래 뭐 온라인 수수료 온라인을 주로 담당을 하는 그런 증권사고요. 그래서 수수료가 좀 낮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키움을 비롯해서 미래에셋이나 여러 증권사들이 유관 기관 수수료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자체를 낮추는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 수수료 경쟁 체제에 의해서 투자자의 웰페어가 증가되는 이런 뭐 선작용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가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거래 시간이 아침 8시에서 오후 8시로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분들도 좀 편하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개인과 또 기관에게 기대 효과를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장점을 우리가 더 우선시 여기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뭐 직장인이라든가 뭐 심지어 뭐 군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들 업무 시간 내에는 주식 거래가 어려우니까요. 업무 후에 방과 후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 편의성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저녁 시간, 이제 특히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애프터 마켓인데요. 우리 저녁 시간에 외국, 특히 유럽 쪽에는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제 글로벌 경제의 변동을 반영한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는 미국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버나잇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 관련된 주식의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데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장점도 될 수도 있고 이제 단점도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시장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세 시장으로 뭐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에 분절이 되다 보니까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고빈도 매매라든가 단타 매매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그게 장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시장에 약간의 교란 행위가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단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 개인과 기관의 장단점이 다 혼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모든 증권사를 이용을 해서 대체거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는 지금 14개 증권사만이 뭐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14개 증권사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만 대체거래소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향후 9월 정도부터는 다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가 전체 대체거래의 세 시장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시장만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지
대한 거를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빈도 매매라든가 초단타 매매에 대한 것도 이게 이제 시장이 분절이 되다 보니까 시장 간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했을 때 그 사이에서의 그런 가격 차이에 대한 조금 우려나 고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나라의 또 활동 시간과 겹치게 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도 있는데요.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가 적을 거라는 전망도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특별히 시간이 증가가 돼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상승을 하고 실질 가치가 올라가야지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도 투자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미국 자금보다는 유럽 자금 쪽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유럽 자금의 유럽의 아침 시간과 네. 우리 애프터마켓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쪽 자금의 유입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넥스트레이드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그 SOR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 과제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하루 거래를 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 거래 종목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로드라든가 이런 걸 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조정이라든가 고빈도 매매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체제도 조금 적당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거래 상품이 좀 다양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부 주식만 가능한데 ETF를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우리들이 얘기하는 대체거래소의 정착 한 10% 정규거래소에 비해서 한 10%의 거래량 정도를 책임질 수 있는 본래 의미의 대체거래소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거래 시간을 지금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블루오션이나 재팬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버나잇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버나잇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나라도 거래 시간을 오후 8시가 아닌 오버나잇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방향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점차 늘려나가면서 정착해 나가는 걸로 그럼 좋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인한 장단점과 그리고 유의할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